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엔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캠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엔캠이 21장이 어떻습니까? 약보합 마감했죠. 와, 근데 수상하죠? 이러다 갑자기 튀어오르는 패턴을 여러 번 보여줬어요. 여러 번 보여줬죠. 그죠? 지금 현재 시점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점이에요. 자, 이 짝꿍댕이 패턴, 요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바로 위에 저항들이 좀 많아요. 자, 이거 차근차근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 고점들을 소화하는 그 모습도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난 상승폭, 자, 54%이 상승폭의 4분의 2 구간, 현재 4분의 2 구간에 머물러 있죠. 이탈했지만은 4분의 2 구간 하단 부분을 이탈했지만은 다시 반등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시 올라섰죠. 자, 요 구간에서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공략하게 되면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올라가요. 이거는 기술적인 공식이죠. 모멘텀이 살아 있어야 되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런 구간이 개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이. 개인들이 팔면은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죠. 잘 버티다가 이렇게 더 빼버리면은 쉽지가 않죠.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자, 이제 뭐 악재가 없잖아요. 그죠? 2차전 섹터 악재가 없어요. 자, LG엔솔 이건 악재가 아니죠. 자, 포드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거고, 자, 그만큼 신규 수주로 취소한 수주 분량은 또 얼마든지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 캐즘. 근데 전기차 캐즘 지금 굳이 요거 가지고 또 꺼내 들기는 좀 애매해요. 자, 2000세트는 이제 뭘로 갑니까? 자, 물론 전기차로 중장기적으로 가겠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게 바로 ESS죠. 에너지 전장 장치 시스템. 자, AI 산업이 발전이 안 한다면요, 우리가 기대를 안 하는 건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ESS 수요가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현재는 전기차 비중이 8이고 ESS가 2예요. 점점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 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2조 원대, 그리고 또 LG엔솔은 또 6조 원대 ESS향 수주를 따냈어요. LG엔솔은 잘 아시죠? 엔캠의 주요 고객사라는 거. 자, 엔캠도 ESS향 전해액을 늘려가는 추세예요. 자, 엔캠이 내년부터 글로벌 1위 배터리 제조사, 바로 중국의 이 CATL에 1조 5천억 원, 1조 5천억 원어치 ESS향 전해액을 공급을 하게 돼요. 내년부터 공급이 시작되면은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CATL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배터리 업체와 공급 논의를 하고 있죠. 그만큼 수주량이 더 늘어나죠. 자, 엔캠의 주가 선 반영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실적에 부채질을 하는 바로 리튬 가격 곧 1톤당 10만 위안을 넘어설 전망이에요. 자, 잠깐 리튬 가격 한번 보시면요. 자, 리튬은 잘 아시겠지만은 엔캠에게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게 돼요. 리튬 가격 상승은. 자, 바로 이 전액의 원가 구조가 첨가제가 40%, 리튬염이 30%, 나머지는 용매에 해당되고, 자, 실적 개선 불가피합니다. 자, 리튬 가격이 톤당 99,000위안이에요. 자, 이미 8월 고점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죠. 지난 11월 18일에 8월 고점을 가뿐히 돌파하고, 자, 12월도 마찬가지로 12월 고점도 경신해 가고 있죠. 연중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자, 지난 6월 24일, 자, 6월 저점이 얼마였냐? 자, 59,900위안이죠. 1톤당. 8월 고점이 85,683위안이었어요. 자, 2개월도 안 돼서 43% 급반등했죠. 그리고 9월 저점까지 15% 빠졌다가 뭐 짝꿍대기로 다시 말아 올라갔어요. 그 9월 저점 72,450위안 요 가격 대비 현재가까지 99,000위안까지 36% 상승 중이에요. 6월 저점 대비 65% 상승 중이죠. 자,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하가 됐어요. 하반기에만 3차례. 자,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시장 전반에 이 자금 조달 비용이 직접적으로 낮춰지게 되죠. 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게 되죠. 자, 리튬과 같은 2차전지 핵심 광물들은 위험자산이죠. 위험자산. 금리 인하로 인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개선되고 심리가 개선되고 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자, 위험자산들은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2차전지 판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향후 또 투심 개선과 함께 시장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관련주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실적 개선 부분이 차트에 선 반영되는 거죠. 자, 그리고 리튬의 5년간 흐름을 보면은 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어요.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10만 위안을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자, 이 중국 정부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죠. 이런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27년 이때까지 리튬이온 중심의 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을 현재 95기가와트에서 180기가와트로 확장하는 계획을 지난 9월에 발표를 했죠. 총 투자액이 하나로 약 52조 원이에요. 물론 내년에도 리튬의 공급 과잉은 지속되겠지만은 리튬 가격은 올해를 저점으로 내년에도 상승할 전망이다. 자, 내년에 세계 리튬이온 공급 증가율이 당초에는 22에서 25%였는데 이게 하향 조정됐어요. 15에서 18%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자, 반면에 수요는 어때요? 30에서 40% 이상 증가할 전망이죠. 자, 그래서 리튬 가격이 1톤당 10만 위안뿐만 아니라 15만 위안, 추가적인 상승 잠재력은 20만 위안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또 기회주면 잡아야겠죠? 그죠? 추가 상승 모멘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타점을 잡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신호 나올 때 투자금 나눠서 분할 매수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22일장에 신호가 와, 2개 나왔어요. 자, 이때 못 잡으신 분들은 또 기회가 왔으니까 자, 분할 매수로 모아가야죠. 자, 63,300원. 종가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나서는 또 짧은 상승은 또 기본적으로 가능하시고요. 이전 고점 회복하는 모습, 자, 이런 모습 또 기대가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신호 나올 때만 투자금을 나눠서 분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 신호 설정하는 방법,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단의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텔레그램 할 때 텔 문자 하나 주시면은 제가 방 입장 도와드릴게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 개별톡으로 이 설정 방법을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차트를 잘 못 보시겠다. 너무 바빠서 차트 볼 시간이 없어. 나 그냥 편안하게 또 사인 받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상단의 연락처로 종목 이름 엔캠, 종목 이름 적어주시고요. 엔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보유 종목들, 이 종목들도 다 적어주세요. 해당 종목들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요 신호에 근거해서 대응과 전략을 공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대응 전략을 공유 드리고 있어요. 자, 엔캠 보시면요. 자, 엔캠. 자, 쭉 나오죠. 자, 타점을 공유해 드린 거 나오죠. 자, 최근에 공유해 드린 게 지난 11월 19일 신호 2개 포착했을 때 64,300원 이 가격에 공유해 드렸고요. 자, 방 입장 요청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자, 이분들은 또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텔 문자 주시면은 제 방 입장 시켜드리고요. 자, 11월 19일 모습 한번 보시면요. 자, 어딥니까? 여기죠? 11월 19일 신호 2개 나왔으니까 64,300원 이 가격에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어요. 자, 19일날 신호 2개 나오고 20일 맞죠? 그리고 20일에도 신호가 2개 나왔죠. 그 뒤로 신호가 몇 개 더 나오고 결국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85,000원에 근접했죠. 자,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분들 쉽게 따라하셔서 좋은 결과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는 또 상한가 20%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 엔캔처럼 타점을 잡아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지난주, 지지난주 또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자, 월요일장부터 제가 종목들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시황도 드리고 있고 자, 이전에 공유 드렸던 종목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자, 먼저 이엔셀 보시면요. 자, 이엔셀 30분봉 차트 보시면은 제가 지난 12월 18일 날 신호 3개 나왔을 때 타점 공유해 드렸어요. 자, 맞죠? 12월 18일 신호 3개 나왔으니까 자, 분할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신호 3개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죠. 이전 고점을 돌파. 결국엔 돌파했어요. 어때요? 괜찮죠? 자, 또 있습니다. 자, 웹스 보시면요.
자, 웹스 지난 12월 19일 매수 신호 포착이 있으니까 1880원. 자, 맞죠? 1880원 플러스 마이너스 1% 영에서 타점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요. 자, 상한가 기록하고 추가 급등이 나오든 말든 이건 신경 쓰지 마시라. 자, 신호가 나올 때 공략을 하셔야 된다. 올라갔죠. 이전 고점 돌파. 이랬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또 있어요. 보시면은 자, 현대모백스. 자, 현대모백스 보시면요. 제가 11월 5일 날 타점 공유 드렸죠? 자, 11월 5일 쭉 보시면은 자, 여기죠. 자, 11월 5일 9,650원 이 타점을 공유해 드렸어요. 자, 11월 5일 맞죠? 자, 그 뒤로 신호가 여러 번 나오고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또 충분히 매직 기회 더 주고 나서 또 바스권 만들고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요. 16,970원 다녀왔죠? 어때요? 괜찮죠? 자, 또 있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제가 또 장중에 체크를 해드리면서 없으신 분들은 27,300원에 공략을 하시라. 타점 공유해드렸어요. 그리고 자, 삼표 시멘트. 삼표 시멘트 보시면요. 삼표 시멘트는 제가 12월 19일 날 타점 공유해드렸죠. 신호 2개 나왔을 때 맞죠? 4,470원에 공유를 해드리고 자, 요 상승이 나왔어요. 자, 5,000원을 돌파했죠. 어때요? 괜찮죠? 1박 2거래 만에.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NZ. 자, NZ은 제가 지난 12월 11일 날 타점 공유해드렸죠. 자, 보시면은 자, 상한가 이후에 신호가 나왔을 때 자, 여기입니다. 상한가 이후에 신호 나왔을 때 그 뒤로 신호가 몇 개 더 나오고 결국은 이전 고점을 돌파했죠. 8,900원을 다녀왔어요. 자, 6,700원에 공유해드리고 요 상승이 나왔죠. 어때요? 괜찮죠? 자,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그리고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어떤 때는 수익 보다가 어떤 때는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 불려 가셔야죠. 그리고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이젠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극대화시켜야지.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린 정보 공유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엔캠이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재편 흐름에 따라서 자사의 현지 생산 기지가 수혜를 입을 거다. 요 기대감이 강해지고 있어요. 12월 10일에 발의 예정인 유럽 산업 촉진 법안이 이 배터리 반도체 핵심 소재의 역내 생산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어서 이 헝가리, 폴란드 공장을 보유한 엔캠의 전략적인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 유럽 완성차 업체의 조달 규제 강화와 현지 생산 요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유럽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요. 엔캠은 현재 헝가리의 이 연간 생산 능력이 7만 톤이고 폴란드에는 13만 톤이죠. 그 총 20만 톤, 현지 전액 20만 톤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고전압, 또 저온, 고수명 이런 특성을 갖춘 고성능 전액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 고객사의 까다로운 품질 인증을 확보를 해왔어요. 그 중국계 배터리사의 현지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공급 논의도 확대가 되고 있죠. 특히 산업촉진법이 본격 시행되면은 유럽 역내에서 생산 가능한 핵심 소재 기업에 대해서 이 조달 우선권, 그리고 세제 혜택, 그리고 정책 자금, 자,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액을 유럽 현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엔캠의 경쟁력은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엔캠의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와 2.6조 원 규모, 최근 매출액 대비 8.0%이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했어요. 이번 계약 제품이 중저가형 전기차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자, 지난 9월에 이 벤츠가 2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이 40종 이상의 신차를 출시하겠다라고 대규모 전동화 전략을 발표했어요. 이를 위해서는 성능 좋은 프리미엄급 모델부터 엔트리급 모델에 이르는 다양한 세그먼트에 들어갈 배터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 양사가 진행한 3건의 대규모 공급 계약 제품이 모두 고성능, 하이엔드급에 들어가는 원통형 46 시리즈예요. 이번 계약 제품은 이 중저가형 모델용 배터리가 유력하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2026년 로봇 관련 행정명령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전방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죠. 로봇 역시 마찬가지로 ESS처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전략 물자 그리고 안보 자산이라는 점에서 공급망 탈 중국 기조가 정책에 강하게 반영되면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리레이팅 논리로 연결될 수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회복이 되고 있어요. 자, 지난 11월 수출량 양극재가 4% 증가했죠. 전년 대비 4%, 전월 대비 또 8%가 증가했고, 그리고 ESS와 로봇 신규 시장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AI뿐만 아니라 로봇 시장 성장도 2차 전지 섹터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엔캠이 글로벌 1위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의 CATL에 전액 1조 5천억 원씩 공급하게 됐어요. 리튬 인산철, 바로 LFP, 이 LFP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이 CATL이 한국이 잘하는 바로 삼원계 배터리에 뛰어들면서 관련 소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로 했어요. 자, 지난 10월 경주에서 있었던 이 APEC에서 이 CATL 회장 이 정이친 회장이 참석을 했죠. 국내 배터리 공급망을 둘러본 만큼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죠. 지난 11월 27일에 이 글로벌 탑티어 셀 제조사와의 연간 7만 톤 규모 전액 공급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라고 엔캠이 밝혔었죠. 엔캠은 계약 조건에 따라서 거래 상대방을 밝히지 않았지만은 업계에서는 CATL로 파악하고 있죠. 자, 공급 기간은 26년, 자, 이때부터 30년까지 총 5년간 총 물량은 35만 톤. 와, 현재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모두 해서 1조 5천억 원 규모죠. 엔캠이 그동안 수주했던 단일 계약 중에서 최대 규모다. 최대 규모고, 내년부터 CATL에 연간 공급하는 규모는 지난 24년도에 엔캠이 수주한 물량 5만 톤보다 1.4배가 많죠. 공급 물량은 CATL이 건설 중인 헝가리, 스페인, 독일 공장으로 향하게 돼요. CATL은 수십조 원을 투입을 해서 헝가리에 연 100기가와트시, 스페인에 50기가와트시, 이 정도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독일 공장은 40기가와트시고, 그래서 계약 물량 일부는 CATL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 공장 등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엔캠은 내년부터 CATL 공급이 시작되면은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올해 매출 전망치는 3천억 원이에요.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적 657억 누적 적자에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캠이 또 다른 중국 배터리 업체와 공급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죠. 와, 엔캠 실적 고성장,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캐파를 증설해 가고 있으니까 고객사들이 너도 나도 물량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가오는 28년에는 엔캠의 이 캐파가 얼마나 되냐? 171만 톤이에요. 이 정도 규모면 전 세계 1위가 됩니다. 엔캠의 주가 폭등이 나오겠죠. 어떻습니까? 또 기회 줄 때마다 공략하셔야겠죠. 물론 세력들이 현재 구간에서 위에서든 아래에서든 또 흔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세력들 마음이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30분 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마다 분할로 공략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혼자 사시다가 잘 안 되시면은 그냥 산다랄라처럼 종목 이름 적어주시고 또 대응 전략 받으시면 되시죠.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에서도 대응 전략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추세선 만나러 가기 위한 또 고점을 또 소화를 하고 이 고점 경신을 이어갈 수 있는 또 중요한 내용 꼭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대응하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매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동월 대비
20%가 늘어난 210만 대를 기록을 했어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30만 대, 유럽은 36% 증가한 43만 대, 북미는 66% 증가한 22만 대를 기록했어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보급형 전기차 판매가 늘어났죠. 미국에서는 이 보조금 폐지 직전에 막판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판매량이 증가한 영향도 있어요. 올해 1월에서 9월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470만 대를 기록했죠.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900만 대, 자, 유럽은 300만 대, 북미 지역은 150만 대를 기록했어요. 대다수 지역에서 판매가 늘어났어요. 자, 전기차 캐즘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자, 관련주들 이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가 전기차 캐즘을 견뎌내고, 자, 바로 ESS 수요 폭증에 따른 제2의 강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ESS는 단순히 전기차 보조 배터리가 아니에요, 이제. 자, 바로 AI 데이터 센터, 또 태양광, 풍력 발전, 국가 전력망 안정화에 필수로 들어가는 장치예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모가 크죠. 전력 피크 시간대에서 이 분산형 ESS 없이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로 ESS가 있어야지 자, 저장하고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시장에서 대부분은 중국산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탈중국 기조 강화로 인해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죠. 때마침 테슬라가 ESS용 바로 LFP 각형 배터리 개발을 자, 국내 3사 LG엔솔과 SK온, 삼성 SDI에 자, 모두 요청한 상태죠. 향후 테슬라 ESS 프로젝트의 수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테슬라의 ESS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12.5기가와트시 배치라는 기록치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성장 기대치가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150조 원 국민성장 펀드 출범과 함께 지주사 규제 완화로 대형주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죠. 초대형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죠. 150조 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AI와 반도체, 2차전지, 이 밸류체인 그리고 셀 제조사에 집중 투자할 전망이에요. 단순한 테마성 자금이 아니에요. 정부가 정책 자금 성격의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또 핵심이죠.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또는 자회사에 대한 이 외부 펀드 이 지분 투자가 엄격히 제한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LG엔솔과 같은 이 거대 기업들은 펀드 자금 유입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게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 국민성장펀드가 LG엔솔과 같은 이 대기업 계열사 지분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진 거죠.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다. 자, 이건 뭡니까? 자, 모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이 수혈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 대형 2차전지 셀 기업의 주가 할인 요인을 해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이끌어낼 전망이에요. 그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소재와 장비주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죠. 자, 기관 투자자 즉 연기금, 이 연기금의 자금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이 핵심이죠. 코스닥 비중이 높은 2차전지 소재 장비 기업의 주가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예요. 그 연기금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동안 이제 연기금은 코스닥 시장 변동성을 이유로 투자를 꺼려왔죠. 그런데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코스닥의 비중을 확대를 강제하거나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의 질적 개선이 되죠. 이 개인 투자자 위주의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이 연기금이라는 거대 매수 주체가 등장하면서 2차전지 소재주들의 주가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죠. 즉 주가가 떨어질 때 받아주는 대기 매수세가 탄탄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부터 더 좋아진다. 2차전지 산업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엔캠이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용 양극 첨가제 ENA 344 이 첨가제를 내년 말에 양산할 계획인 것으로 14일에 확인됐어요. 자, ENA 344를 포함해서 EN87, EN72, EN93
자, 이렇게 4종의 첨가제를 동시에 개발하면서 이 고객사 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ENA 344는 자, B샘플 단계까지 진행돼서 내년 말부터 고객사 양산에 적용하는 게 목표죠. 자, 그리고 엔캠은 고객사 요구에 따라서 또 하이니켈, 자, 리튬 인산철, LFP, 그리고 미드니켈 고전압, 리튬 망간 리치, LMR, 그리고 실리콘 음극, 자, 여기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급속 충전, 그리고 고전압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전해질과 첨가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전극 계면 안정화 기술을 기반으로 고전압,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고온과 고전압 환경에서 이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첨가제뿐만 아니라 이 실리콘 음극과의 계면 안정성을 높이는 조성도 함께 개발 중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나트륨 전고체 이런 차세대 배터리 기술까지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엔캠은 이 글로벌 주요 배터리 제조사 25곳에 이 전해액을 양산 공급 중에 있어요. 자, 그리고 15개 국내외 고객사와 공동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하이니켈 계열은 북미 6개, 자, 북미의 6개사와 그리고 국내 3개사, 유럽의 2개사에 공급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2027년부터 2029년, 자, 이 기간 동안에 다기능 신규 첨가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고, 그리고 엔캠은 지금 새만금에 연산 1만 톤 규모의 자, 리튬 내재화 공장을 건설 중에 있어요. 그래서 26년부터 단기적으로 증설할 계획이고, 자, 그리고 미국과 유럽, 자, 이 지역의 주요 거점에는 이 전해과 용매, 이 NMP 재활용,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 자, CNT 분산액 생산 라인을 확대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반고체 또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갖춘 LLGO, 자, 이 LLGO계 소재를 기반으로 SK온과 삼성전기 등과 공동 개발 중에 있어요. 자, 이렇게 글로벌 1위로 가기 위한 시장 점유율 1위로 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엔캠 더 기대가 됩니다. 엔캠의 주요 고객사 LG엔솔이 13일에 잠정 실적 발표했어요. 그 매출이 5조 6,99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013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죠. 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했지만은 영업이익은 34.1% 증가했어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죠.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 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이 AMPC를 제외해도 자, 2개의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어요. 실적이 선방한 것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 덕분이죠. LG엔솔은 자, EV 쪽 이 전기차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서 일찍부터 북미 에너지 저장식 장치 자, ESS 시장을 공략을 해왔어요. ESS는 전력망 안정화, 재생에너지 확산과 맞물려서 성장세가 가파른 분야죠. 이 전기차 외에도 매출원을 확보를 하면서 실적 방어에 이바지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또 전기차용 원통형 또 파우치형 배터리의 고객 물량이 확대가 되면서 소형 전지 사업 부분이 개선 조짐을 보였죠.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생산 효율화, 그 자재비 절감 등 고정비 관리와 비용 구조 최적화 노력이 병행되면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렸어요. 일단 13일장 주가 반등은 약했지만은 실적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앞으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죠. 자, 엔캠도 동반 상승 흐름 기대가 됩니다. 자,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글로벌 전해액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죠. 자, 1월에서 7월 동안에 이 전 세계 전기차에 사용된 전해액 중에서 총 적재량이 72만 톤, 자, 72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습니다. 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전해액은 잘 아시겠지만은 배터리의 충전 속도나 이 안정성 그리고 수명에 직결되는 만큼 이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점유율이 높아요. 아직은.
자, 중국의 텐치가 전년 동기 대비 30%나 늘어났죠. 30% 늘어났어요. 가장 많죠. 자, 15만 9천 톤을 기록을 하면서 1위를 유지했고, 자, 2위는 비아디, 3위는 캐캠, 또 4위는 GTHR, 얘가 5만 톤, 그리고 엔캠은 6위. 엔캠 여기 있네. 아직은 적어요. 엔캠은 전년 동기 대비 자, 6% 증가했어요. 6%. 그래서 3만 톤. 올 상반기에는 6위에 랭크되어 있고 현재 자, 이거는 이제 하반기 되면 몰라요. 순위가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서 솔브레인 있죠. 솔브레인은 자, 2만 톤. 자, 이렇게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는데 자, 내년부터는 순위가 확 바뀌게 되죠. 자, 엔캠이 자, 어디에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엔캠이 치고 올라간다. 왜냐면 캐파 증설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캐파의 증설이 돼야 생산량이 더 많아지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캐파 증설이 2030년까지 이어지죠. 자, 가까운 미래 27년도에는 엔캠의 캐파가 얼마까지 늘어납니까? 171만 톤이에요. 자, 이미 1위 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2030년에는 캐파가 얼마? 304만 톤이에요. 당연히 중국 기업들을 압도하게 되죠. 현재는 캐파가 작기 때문에 3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상반기로만 따졌을 때 자, 내년부터는 치고 올라간다. 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주가에 선 반영이 되겠죠. 지금부터 선 반영이 되겠죠. 엔캠이 프랑스로부터 약 150억 원, 150억 원의 C3IB 이 지원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라고 18일에 발표했어요. C3IV는 프랑스 내 친환경 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프로그램이죠. 자, 9월 말쯤에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 투자 지원금을 2027년까지 프랑스 내 고급 인력 고용을 하고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또 프랑스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엔캠이 수령하는 이 C3IV 규모가 이 프랑스의 이 덩크리트 공장의 총 투자비 기준 했을 때 25% 정도로 약 1000만 유로예요. 150억 원. 자, 그리고 엔캠은 또 미국에서도 받잖아요. 자, 미국에서 올해까지 총 누적 약 430억 원 정도의 세액 공제를 수령할 예정이죠. 프랑스에서도 받고 미국에서도 받고 고객사 LG엔솔이 지난 9월 3일에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지했죠. 이번 계약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는 75기가와트 그리고 29년부터 37년까지 유럽 시장에서는 32기가와트시 28년부터 35년까지 공급을 하게 되죠. 총 107기가와트시 규모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을 하게 되죠. 자, 이 규모는 전기차 1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에요. 계약 규모가 12조 원에 달해요.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공세를 펼쳐온 이 중국 업체들을 제치고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라는 평가죠. 자, 바로 엔캠이 여기에 전액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고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전액 캐파가 304만 톤이에요. 자, 그리고 27년까지는 전액 171만 톤이죠. 이 정도 규모는 이미 1위를 달성한 겁니다. 1위 달성이 예정되어 있어요. 자, 일단 지금 엔캠이 시설 투자에 따른 예상 캐파 증설 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 자, 북미 지역에서만 45만 톤, 유럽에서 34만 톤. 자, 34만 톤이니까 자, 두 개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79만 톤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 얼마? 중국 37만 5천 톤. 자,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16만 5천 톤이죠. 자, 이렇게 캐파가 증설이 되는 거예요. 자, 작년까지 5만 톤을 공급을 하던 것이 기하급수로 늘어났죠. 몇 배입니까? 자, 23배예요. 23배. 23배로 확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올해부터 당장 이 캐파 증설된 여기서 매출이 발생이 되죠. 자, 당장 6배입니다. 당장 6배 31만 톤. 자, 26년 27년 되면 난리 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 내내 쓸어 담으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엔캠이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CB도 발행하고 매각도 해서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에 나서는 이유 아시겠죠? 자, 2차 전지형 전해액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에서 전해액 수요가 2035년에는 446만 톤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다.
24년에는 142만 톤에서 2035년에는 446만 톤. 자, 연평균 11% 성장할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아니, 더 증가하지 않을까요? 자, 2030년 되면은, 자, 이때부터 전기차가 더 많아지는데, 안 그래요? 더 급증하겠죠. 2000 섹터는 아직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언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투신도 바닥인데 올라갈 만 하면은 끌어내리고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올해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유일하게 못 간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섹터죠. 그런데 6월부터는 어때요? 2차 전지 이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일단 수급의 빈집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효과라는 분석도 있는데 일단 이전지주 전반적으로 특히 이 셀 업체들의 실적이 작년 4분기에 24년도 4분기에 저점을 이미 찍었어요. 4분기에 이미 턴어라운드 됐다 이거예요. 이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고 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들이 이 불확실성이 소멸이 되면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사실 올해가 지나야 업황이 좀 반전된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작년 4분기가 저점이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이때보다는 3분기, 4분기가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특히 우리나라 2차전지를 이 테슬라랑 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이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대부분은 바로 파나소닉 거예요. 파나소닉이 다 들어가요. 거의 다. 그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랑 무슨 깊은 상관관계가 있냐? 있지는 않죠. 그 몇몇 고객사로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 제외하고는 자 대부분 기업들은 관계가 없어요. 테슬라랑.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자 바로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이 고성능 그리고 고밀도의 바로 이 3원계 이 3원계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때는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죠. 자, 특히 포스코 퓨처엠이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바로 이 LG 엔솔. LG 엔솔의 이 4680 배터리 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에.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 올해 5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31%가 늘어났잖아요. 일단은 뭐 미국 전기차 시장의 보급 확대는 일단 제동이 걸리겠지만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트럼프의 이 메가 법안 서명했죠. 일단은 소비자세 공제로 소비자들에게 주는 이 보조금 7,500달러. 이 보조금이 9월 30일 이때 전부 다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고차 이 4,000달러 보조금도 종료를 시켰어요. 다만 이 2차전지 업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 바로 AMPC 첨단 제조세 공제 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원 안보다 훨씬 완화됐죠. 그 바이든 행정부의 원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2차전지 섹터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죠. 더군다나 중국에 대한 FEOC 규정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들은 미국으로 이제 거의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결국에는 자, EV뿐만 아니라 자, ESS 부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 시장에서는 한국산이 채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마침 때 맞춰서 LG 엔솔이 6월부터 바로 LFP 배터리를 미시간에서 생산을 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호재죠. 호재다. 자, 게다가 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얘네가 주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원래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일 먼저 이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연방정부에서 주기 시작하니까 안 줬던 건데 그걸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그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을 따르는 주들이 미국 내 17개 주가 돼요. 그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의 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죠. 그 만약에 캘리포니아주가 7,500달러 요 보조금을 부활시킨다면은 자, 미국의 전기차 산업이 둔화되겠습니까? 자, 물론 폭발적으로 뭐 증가하진 않겠지만은 일단 전기차가 더 많아지는 시기까지는 자, 완만한 수요 증가는 불가피하죠. 지속되죠. 성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이미 전기차가 압도적인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진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 메가 법안, 자, 요거는 국내 2차전지 기업들한테는 악재가 아니에요. 자, 오히려 호재고, 미국 내에서도 이 전기차 시장이 죽지 않는다. 자, 오히려 더 살아난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 자,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앞으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방망이 길게 잡고 차근차근 중장기로 매집을 해 간다면은, 자, 우리가 이 기대 이상의 큰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